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7월 3일 날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죠.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야당이 있습니까? 뭐 이게 야당입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처럼 권력이 3대 가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는 7월 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단정적으로 내다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 재기할 수도 없고 문재인 다음의 미래 권력의 쟁취를 꿈꾸기도 어려운 희망 없는 그저 보수파리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저는 단정적으로 내다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심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건 홍준표 우려먹기입니다. 홍준표 우려먹기. 홍준표를 재탕 3탕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내세워보겠다? 왜 홍준표이냐?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이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박근혜 사퇴에도 불구하고 40일 전 대선에서 24%를 얻었다고 해서 그가 당대표에 나서게 된다면 다시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우파 지지 세력의 정치적 상상력과 현실에 안주하는 수능체질, 다시 한번 저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실망이 아니에요. 아주 저는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우려먹기, 그것이 유일한 7.4 전당대회의 홍보 수법이다.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 세력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오직 홍준표 우려먹기, 홍준표 외에는 방법이 없다. 홍준표가 나서야 자유한국당을 회생시킬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나온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현실 안주입니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현실 안주, 천만의 말씀이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행 참패입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 누가 다음 당대표가 되느냐 하는 문제, 지도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리 문재인 공화국의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인 주요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흥행 참패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홍준표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홍준표가 나왔는데도 왜 흥행 참패냐? 아무런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아무런 거리, 아무런 소재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740 이 뭡니까? 전당대회는 말이죠. 자유한국당이라는 야당은 바른정당의 배신적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300석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무려 107석을 갖고 있는 그런 야당입니다. 그런 야당이 당의 얼굴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언론은 생리적으로 2번 우려먹는 것, 3번 우려먹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생리이고 특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를 상대로 거칠게 한판 붙어보겠다고 나서는 야심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원진철, 신상진, 나 홍준표가 한번 붙어보겠단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무슨 경기도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지금 경기도 도지사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좀 한심한 일이에요.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언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좀 써보려 해도 써줄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으면서 거세게 거칠게 싸우던가, 아니면 문재인 공화국을 상대로 말이죠. 그 엄청난 이런 폭주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사드 배치 못하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문재인 공화국에 대해서 거칠게 들어 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야당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야당이 이런 야당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찾아낸 것은 주광덕 의원이 있죠. 그 양반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이혼 도장 위조 사건, 그 딱 한 건이었어요. 나머지는 야당의 존재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공화국의 독주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써줄 것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말해봤자 한나절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이게 무슨 야당이에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약체 야당, 부실 야당, 더 심하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더 이상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불임정당, 대선 후 불과 40일 만에 빠른 속도로 불임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순히 불임정당도 아닙니다. 어떤 불임정당이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살 몸조심하면서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그런 행태, 아주 조심조심 낙상하지 않으려고 꼭 그런 행태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상태. 아마 전당대회를 마치면 아예 자리 깔고 누워서 집안에서만 조심조심 운신하고 다니는 그런 상태로 급격히 바뀔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오로지 당대표, 당권의 눈치만 보는 그런 정당.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당대표 그 입맛에 맞게 그 눈에 들어서 내 국회의원 자리만 잘 보존하면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아예 자리 깔고 누워서 말이죠. 집안에서만 조심조심 운신하고 다니는 그런 상태. 그러한 불임정당, 그러한 노세정당, 그러한 부실정당, 그런 노약자 정당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진군나팔을 부는 게 전당대회 아닙니까? 새로운 진군나팔을 부른 전당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되돌아볼 때 그때 그 전당대회와 결과적으로 바른 자유한국당의 장례식이었다. 장송곡이 울려 퍼졌던 날이었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홍준표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공화국을 상대로 잘 싸워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거칠고 상스러운 언행은 더 이상 언론에 먹혀들지 않습니다. 두 번 우려먹는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언론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이념투쟁? 먹혀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체감한 거 아닙니까? 불과 40일 전 대선에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문재인을 상대로 치고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벌떡 일어서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그 보수우파 지지 세력 역시 수능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체질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수능체질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수능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불임정당, 이런 부실정당, 노약자 정당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수우파에 대한 보수우파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한 철학적, 지성적 내공이 쌓여 있어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보수우파를 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외연 확장이 어려운 거 아니냐.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외연 확장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근데 제가 볼 때 이 양반 말이죠. 24% 얻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안에는 홍준표는 물론이고 그런 인물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거, 현재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거, 그것이 비극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24%만 갖고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 우파 세력은 왜 도대체 홍준표라는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홍준표 우려먹기에만 매달리게 되는지. 이건 만년야당이라는 거 있죠. 만년야당의 운명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년야당에 만족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당만 합시다. 그러면 야당만. 너 왜 홍준표 비판하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야당만 한다면, 만년야당만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공화국에 이 음주 폭주를 우리가 지금 생생히 불과 40여일 만에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무산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를 뜯어서 철거해버리고 한미 동맹이 파탄이 나고 미국이 한반도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갖고 있는, 배치하고 있는 그 전략 자산이라는 거, 주한미군 축소하고 급기야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맺고 김정은과 하루빨리 정상회담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대북 공조, 대북 제재 공조 완전히 깨버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더 위험한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다, 정부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년 야당에 만족하면 한다? 만년 야당의 운명이 좋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대선 참패 후 처음부터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다시 나선다면 그것은 보수우파 정치 세력의 죽배가 아니라 독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 칼럼도 썼고 방송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준표에 대해 의기소침했던 보수 우파가 환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거칠고 상스러운 언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에게 먹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은 것이지, 중도층이나 좌파가 홍준표를 다시 보고 찍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보수 우파는 말이죠, 홍준표의 24% 득표가 마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떠받치는,
또 다른 웃지 못할 풍토가 대선 후에 급격히 대사가 되었고, 이런 풍토에다가 시류에 순응하는 자유한국당만의 체질, 홍준표 아니겠어? 홍준표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겠어? 마치 말이죠. 무슨 홍준표가 이순신 장군이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미화하고, 네? 영무시하는 그러한 체질이 깨지지 않아서 결국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당대표 대진표 전당대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장송곡이 울려 퍼진 겁니다. 이건 무슨 새로운 진군의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례식장을 향하는 수순에 불과한 거예요. 장례식장을 향한 여정에 있는 겁니다. 장송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홍준표는 보수 우파 안에서 우선 자기 세력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말대로 독구다야 아닙니까? 당내에서 자신의 계파 한 명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뭐 비례대표 한 2명 정도 따라다니는, 2명의 뭐 TV 토론할 때 한 명, 한 서너 명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지. 전국 유세할 때 그냥 본인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수 우파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뭐 파벌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무슨 세미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 현실 속에서는 이 보수 우파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다수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라는 거죠. 다수파를 만들어야 돼요, 홍준표가. 그리고 무엇보다 홍준표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시간. 보수 우파에 대한 천착, 연구. 과연 보수 우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이 보수 우파 세력을 다시 이념화시키고 다시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이 문재인 이후에 다음 권력을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당대표라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를 탕진하고, 지금 제가 얼굴 볼 때 말이죠, 그 양반 지금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준표 전 후보 역시 자유한국당의 귀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대선 후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준표를 위한 말이에요. 홍준표와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을 위한 저의 구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 중에 초선 의원이 44명, 재선 의원이 30명입니다. 다 합치면 초재선 의원이 전체 의원의 70%에 이르고 있어요. 아니, 이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70%에 이르는 초재선 의원들의 그 이력을 보면 간단한 이력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이 보수우파 정치 세력을 구하고 내가 문재인 공화국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겠다. 이번에 내가 출마하겠다. 망신당해도 좋다. 떨어져도 좋다는 각오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당에 기대를 거는 것, 정말 정신적으로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초재선 의원 70%,
그 중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력의 국회의원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보면 알토란 같은 정말 학력과 경력, 그러한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자유한국당에는 말이죠, 원래부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근성이 전혀 없는 부자 몸조심이라겠죠. 이 부자 몸조심 풍토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거나 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치고 나오는 인물이 없는 것. 이것이 이들의 전통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하는 식으로 위에서 누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거나 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치고 나오는 인물이 없는 이런 전통, 이걸 깨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재기할 수도 없고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온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대세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거. 지난번 대선 때 야, 우리 홍준표 찍자. 그러면 야, 홍준표 찍는 거예요. 이변이 없어요. 이변. 그저 대세에 순응하는 거. 대세에 역주행하겠다. 말하자면 풍찬노숙하면서 정치적 기적을 만들어내는 노무현식의 정치인이 전무한 풍토, 이런 풍토가 깨지지 않으면 정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을 위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들 몸조심하고 그저 몸조심. 신문이나 뭐 언론에서 그저 자기 조지는 기사 한 줄만 나오면 발끈하.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런 비판, 그런 지적, 그런 참 마타도 음해 이런 걸 감수하고 치고 나오는 근성 있는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리고 오로지 지금 홍준표 우려먹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감 떨어져라 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수능적인 자세. 문재인 다음 권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 그 이후 집권 가능성,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인물이 없으면 밖에서 영입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당이고 그게 야당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부터가 문제투성인데 그거 하나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투성인데. 엄동설안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김진태 의원. 저는 김진태 의원의 도전도 내심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유한국당의 체질과 풍토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참 억울한 선거법이죠. 내가 볼 때는. 참 억울한 그 혐의로 지금 200만 원 그 벌금형 선고받았죠. 이거 왜 극복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 것 정도 극복하지 못합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야, 윤창중,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정신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에게 저의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라도 이들 70% 의원들이 권기해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우파 정치 세력에 희망이 생깁니다. 애늙은이 집합소,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 가지고서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여권에는 포스트 문재인을 대기하는 유망주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에 만족할 것 같았으면 못하러 정치판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배지가 가문의 영광이 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애늙은이에 만족하는가?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 아닌가? 초재선 의원들 여러분, 여러분이 권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을 재기할 수 있고 재기시킬 수 있고 문재인 공화국으로부터 하루빨리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 여러분 권기해야 됩니다. 권기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